이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소리잖아요.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니까 너 좀 들어봐라 라고 공감할 수 없어서 진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째 한의사 민예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명 환자분들이 또 어떤 과정을 겪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명이 증상이 생기면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명을 그냥 무시하세요. 좀 내가 무리했나 보다,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편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 환자분들이 점점 더 이명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세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병원을 보통 찾으시냐면, 밤에 잘 때 이명 때문에 좀 거슬린다 라고 할 때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시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저 이명 때문에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대부분 뭐 일괄적인 처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명은 원래 치료 방법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사세요, 아니면 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일괄적인 이야기 듣고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생활 관리도 좀 해보고 잠도 좀 자보고 스트레스도 좀 풀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은 이명과 난청이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명 난청은 한번 엑셀을 밟으면 계속 진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병이어서, 그때부터는 환자가 예전에는 가볍게 여겼었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평생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결국에는 어디가 진짜로 치료한 케이스가 있는지, 또 정말 나은 환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오시게 되는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워낙 집중된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환자분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줄을 서시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환자들이랑 많이 상담하면 상담할수록 그런 공통적인 패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많이 깊게 들어주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하려면 환자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 깊게 듣는 것도 많이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들에서 얘기하는 것 속에서 환자들이 진짜로 불편한 증상이나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그런 단서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좀 깊고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원장님, 이런 힘든 이명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가요? 몸이 긴장되고 심장도 막 빨리빨리 뛰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말초혈관, 그 중에서도 귀로 들어가는 혈관도 수축하게 돼요. 수축한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이것이 잘 공급되지 않을 때 이 스스로 우리가 세포가 이제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사멸하는 과정들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 특별히 인식할 필요가 없는 잡음까지도 같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 마이크랑 스피커랑 이렇게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식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손상이 있게 되면 찌직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딱 잡아야 돼서 긴장을 계속해서 힘을 주려고 해도 사실 얘가 버티는 시간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결국 버티다가 힘을 탁 잃게 되는데, 그런 무리가 되는 증상들이 귀의 유모세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명을 치료할 때 집에서 혼자 병원에 오지 않고 지압을 해주면 좋은 혈자리들이 있어요. 특히 이 혈자리는 우리 한의학에서 경락을 소통한다고 하죠. 단순히 우리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장부의 기능과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혈자리를 지압한다는 것은 마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두드려주면 좋은 혈자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풍지혈입니다. 우리가 귀 뒤로 해서 안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목 안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머리카락 잠깐 살짝 위에요. 거기 부분을 꾹 누르시거나 30초 동안 두드려 주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우리가 의료용 망치나 한의사의 손이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두드려주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손으로나 또 어떤
부드러운 그런 재질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 풍지혈을 두드리면 효과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깊은 곳부터 위에까지 정말 자잘한 이 목으로 올라가는 근육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풀어지면 경추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든 라인과 이 귀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긴장해서 생기는 거, 긴장할 때 근육도 같이 수축하게 되죠. 그 부분이 많이 릴렉싱 되면서 이명에 도움이 됩니다. 지압뿐만 아니라 이런 근막 전체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명의 치료와 또 예방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한 자리 한 자리 눌러서 침치료 효과를 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막 전체를 스트레칭 해주고 이완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또 집에서 이명을 치료할 만한 좀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약재는요, 바로 시호라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 우리 귀는 차가워야 병이 안 생긴다고 해요. 귀는 차고 안은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순환이 잘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호는요, 과도하게 항진된 청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갱년기와 화병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에 특히 효과가 좋은 약재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 환자분들이 또 하면 좋은 이명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 좋은 이명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분산법이 있습니다. 신경 분산법은 말 그대로 풍요로운 감각에 노출돼서 신경이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이명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요. 아주 조용한 방안보다는요, 조금 더 자연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나는 공원 산책과 같은 이렇게 소리가 많은 풍부한 곳에 있으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또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으로 시각적으로 몰입하는 것도 좋고, 라벤더 오일 같이 이렇게 심신을 안정해 줄 수 있는 아로마로 후각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좋고요. 귀와 먼 부위, 특히 발 쪽에 지압을 하는 촉각에 집중함으로써 또 감각을 분산시켜서 청신경의 광분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하는 맨발 걷기 요즘 환자분들께서 이제 자주 하시는 경우를 제가 상담 때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거는 발의 다양한 혈자리를 자극하면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감각에 노출되게 되니까 효과적이고 또 하셔도 된다 이렇게 추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명 환자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왕들도 알았던 것으로 되게 유명한 질환이거든요. 귀 건강은 삶의 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들리다 말 때 이렇게 막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생활 속 팁들이 이명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 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